안녕하세요. 이효석 작가의 단편소설 성수부 낭독해 드릴게요. 이효석 작가는 한국 단편문학의 전형적인 수작 메밀꽃 필 무렵을 쓰신 작가죠. 1907년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났습니다. 1928년 조선지광에 단편 도시와 유령이 발표됨으로써 동반작가로 데뷔를 했고요. 계속해서 행진곡, 기우 등을 발표하면서 동반작가를 청산하고 구인회에 참여해서 돈, 수탉 등 향토색이 짙은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1934년 평양 숭실전문학교 교수가 된 뒤에는 산, 들 등 자연과의 교감을 수필적인 필체로 유려하게 묘사한 작품들을 발표했고요. 1936년 그 유명한 메밀꽃 필 무렵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에 서구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장미 병들다, 그리고 장편 화분 등을 계속 발표하면서 성 본능과 개방을 추구한 새로운 작품 경향으로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단편소설 성수부 소개해 드릴게요. 1936년 1월 매일신보에 발표된 작품인데요. 제목의 성수는 거룩한 나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란 사전에서 찾아보면 문체의 이름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문체는 문장의 멋을 뜻하고요. 한문의 한 문체라고도 뜻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수부라는 작품에는 생활의 겨울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와 겨울나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작가는 눈이 풍성하게 내리지 않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적막과 고독을 느끼지만 푸른 빛의 아름다운 전나무를 보면서 고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생활 속의 겨울을 빛나게 만들고자 다짐합니다. 이 작품은 단편 소설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한데 수필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작가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생활의 겨울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직접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효석 작가의 작품들은 이미 여러 편 저희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검색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목표 중 하나가 문학 작품들을 각 작가별로 오디오북 자료실을 만드는 건데요.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재생 목록에 작가별로 작품들을 따로 분류해 놓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검색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오디오북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효석 작가의 단편소설 성수부 낭독해 드릴게요. 생활의 귀족 되기는 어려우나 마음의 귀족 되기 쉬운 듯하다. 외로움이 마음의 귀족을 만들었으나 이제는 귀족다운 마음이 도리어 고독을 즐기게 되었다. 고독에 관한 옛사람들의 명언을 적어도 10여 구를 마음속에 준비하는 동안에 고독은 짜장 품에 사무쳐서 둘없는 동무가 되었다. 동무들에게서 오는 편지, 가끔 문학을 이야기하러 오는 같은 뜻의 벗, 이런 교섭 이외에는 거의 외로운 마음의 생활이 있을 뿐이다. 쓰지 않은 소설의 장면을 생각해도 좋고 쓸 곳 없는 외국어의 단어를 기억하는 법도 있으며 할 일 없는 지도와 친히 구는 수도 있다. 보지 못한 풍경에 임의의 채색을 칠해보는 것은 마음의 자유니 그 어느 거리에다 붉은 집들과 하얀 집들을 배치도 해보고 언덕 위 절당에는 금빛 뾰족탑을 세워보았다. 파랑빛 둥근 탑으로 고쳐보았다. 다시 거리에는 자작나무와 사시나무의 가로수를 심고 그 속에 찬 공기와 부신광선을 느껴도 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특권을 둘 없이 고맙게 여긴다. 곱게 채색한 그곳은 포브라니 치나야라도 좋고
생모리치라도 무관하며 무동의 교회라도 좋은 것이다. 마음의 꽃 휘날리는 곳에 혼자의 조그만 왕국이 있고 생활이 있으며 천국이 있다. 나는 그 속의 왕이다. 생활이란 무엇인가? 스스로 묻고 움직임이다. 스스로 대답하고 움직임에는 방향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에 이를 때 귀찮은 생각을 집어치우면 그만이다. 나에게는 산을 뽑을 힘도 없고 바다를 자칠 열정도 없고 별다른 지혜도 없으며 사치를 살 금덩이도 없다. 다만 가난한 꿈꾸는 재주를 가졌을 뿐이니 꿈속에서만은 장검도 휘둘러보고 땅도 깨트릴 수 있고 하늘의 별도 딸 수 있다. 사람이 있어 식물적 생활이라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나는 아메녀의 거리 낡은 성문 어귀에 웅크리고 누워서 사막의 달밤을 꿈꾸는 털 빠진 낙타의 모양을 업신여길 수 없으며 로맨티시스트의 이름으로 조롱할 수는 없다. 리얼리스트이면서도 로맨티시스트. 사람은 그런 것이다. 꿈을 빚어주는 것에 아름다운 계절이 있다. 여름에는 바다가 푸르고 가을에는 화단이 맑고 봄에는 온실이 화려하며 겨울에는 색채가 가난하다. 눈조차 풍성하지 못하면 능금나무 가지는 앙클하며 꿈은 여위어간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도 눈이 푼푼이 오지 않았다. 나뭇가지는 엉성붙고 벌판은 횡횡하고 차다. 일요일 아침 목욕물에 잠기면서 맞은편 예배당에서 흘러오는 찬송가를 듣기란 그것이 겨울이므로 더 한층 정려 있는 것이었다. 평화로운 풍금소리와 아름다운 합창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천국의 세은문이 탄탄대로처럼 눈앞에 드리워 물 위에 너볕이 떠있는 피곤한 육체에 날개가 돋쳐서 그대로 쉽게 천당에 오를 듯한 느낌이다. 가난한 육체를 훑어보면서 성스러운 노래 속에 천국을 느낌은 유쾌한 일이다. 정신으로보다도 먼저 육체로 하늘을 찾고 싶은 것이다. 즐거운 노래의 여음으로 문득 크리스마스가 가까웠음을 깨닫고 아름다운 정서를 살리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려 생각하였다. 푸른빛이 귀한 방 안에 싱싱한 나무를 세우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즐겁게 뛰었다. 사람을 시키니 반날 동안이나 깊은 산을 헤맨 뒤 2대의 굵은 전나무를 베어왔다. 초목이란 초목은 모두 아름다운 것이지만 전나무의 아름다움은 새로운 발견이었다. 곧은 줄기, 검푸른 잎새, 탐탁한 자태, 욱신한 향기. 바꿀 것 없는 산의 선물을 넓은 방 복판에 세워놓고 나는 무지개를 쳐다볼 때처럼 감격을 느꼈다. 산의 정기와 별의 정기를 담뿍 머금은 2포기의 생명은 잎새의 끝줄기의 마디마디에 가지가지의 전설과 가지가지의 이야기, 즉 별 이야기, 밤 이야기, 바람 이야기, 눈 이야기, 새 이야기, 짐승 이야기 등을 가지고 있을 것이지만 둔한 신경으로 그것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 한이 된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약간 눈이 내렸지만 땅을 덮을 정도가 못 되고 내리자 녹곤 하였다. 낮부터 꾸미기 시작한 것이 저녁 때를 훨씬 넘었다. 아내는 자기 일이 바쁘고 아이는 거들 나이가 못 되므로 나는 나 혼자의 독창으로 손을 대었다. 멋대로의 소설을 생각하듯이 비위에 맞도록 창작하는 것을 좋아하였으니까. 잎새 위의 편솜은 물론 눈을 의미하는 것이요. 조롱조롱 단 금방울은 태양의 빛을 나타내자는 것이요. 반짝이는 별들은 산속의 밤을 방불시키자는 뜻이었다. 방울은 바람 소리를 휘연휘연 들이운 금빛 은빛 레이스는
자연의 소리를 듣자는 것이다. 수많은 인형은 산의 정혼들이요, 나무의 모습대로 방울방울 치장한 오색의 색전지는 정혼들의 찬란한 춤이다. 가난한 책 실험과 철늦은 의자와 벽에는 옛 소설가들의 초상과 타지 않은 파이프만이 있던 방 안이 산의 정기를 맞이하자 신선한 생기를 띠고 빛나기 시작하였다. 책상 위에 오색이 어른거리고 이야기 없는 원고지가 병든 것처럼 하얗다. 나는 찬란한 무지개를 느끼면서 이야기 속 사람처럼 감격 속에 앉았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색채만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오, 그 너머 꿈의 생활이 눈앞에 어리는 것이다. 이상한 일이다. 나무는 다만 나무로서는 뜻이 없는 것이요, 인물을 배치할 풍경을 그 너머에 생각함으로 뜻이 있다. 현실은 배우의 꿈을 생각함으로 생색이 있다. 나무를 앞에 놓고도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즐겁다. 식물이 아니요, 역시 동물이 인연이 가까운 것이다. 밤늦게 라디오를 틀고 마닐라에서 오는 노래를 듣노라면 남쪽 계집의 열정적인 콧노래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휩싸면서 흥에 겨운 야릇한 광경이 안개에 방불하다. 큐라소의 병을 기울이며 투명한 액체를 들여다보면 춤추는 꼴이 잔 속에 거꾸로 비친다. 라디오의 음파를 갈라놓으면 크리스마스 캐럴의 한 장면이 들리며 스크루지가 가난한 집안의 크리스마스를 구경하고 섰는 그림이 크리스마스 트리와 더블로 떠오른다. 생활이란 더 많이 황당한 마음의 그림의 연속이다. 새벽 찬양대의 크리스마스 노래는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다. 아련히 흘러오는 고운 멜로디에 잠이 깨었다. 어둠 속의 새벽 노래, 줄기줄기 아름답다. 자취 없는 산타클로스는 아이에게는 양푼덩이만한 케이크를 가져왔지만 나에게는 아무 선물도 가져오지 못하였다. 크리스마스는 적막하고 고요하고 쓸쓸하다. 전나무가 아직 싱싱한 동안 선물이라고나 할까? 엠에게서 편지가 왔다. 엠, 꿈의 한 대상이다. 나는 그의 육체의 구석구석을 모르지만 알며 그의 마음의 갈피갈피를 보지 못하나 본다. 꽃봉오리 같은 젖꼭지를 알 수 있으며 눈망울같이 영리한 마음속을 볼 수 있다. 그의 육체가 나의 생 속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의 마음이 나의 꿈속에 헤매는 편이 피차의 행복스러운 것을 나는 잘 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형편이며 그것이 실상인즉 피차에 이로운 것이다. 어스름한 저녁이 되면 시골 거리의 긴 강 다리 위를 일없이 건넜다 돌아왔다 건넜다 돌아왔다 하면서 고요한 강물을 하염없이 내려다보다 지치면 강가에 돌을 집어 물 위에 던져도 보고 쓸데없이 풀포기도 뽑아보며 지난 가을의 소식을 쓸쓸히 지낸 소녀는 이렇게 전하였다. 새까만 눈망울과 가스러져 올라간 속눈썹과 꽃기는 앙상블을 입은 자태가 눈앞에 삼삼하도록 글자 사이에 정서가 넘쳤다. 소녀는 또 그가 꾼 이상한 꿈 이야기조차 거리낌 없이 고백한다. 어딘지 문득 주위와 똑 멀어져 긴 돌층대가 뻗쳐 있다. 층대를 다 올라간 맨 위편에 내가 앉아서 층대 아래에 서 있는 그에게 손짓한다. 그는 응연히 고개를 숙이고 한 단 한 단 조용히 층대를 올라와 나에게까지 이른다. 이런 꿈 이야기였다. 읽고 보니까 나 역시 언젠가 그런 꿈을 보지 않았던가 생각돼서 그의 꿈과 나의 것이 서로 얽혀져서 어느 것이 뉘의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착각을 느끼게 된다. 그만큼 서로의 생각이
갈피갈피인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꿈의 하소연은 나에게는 지나치게 강렬한 암시요 자극이다. 큐라소를 마실 때처럼 단줄만 안 것이 잔을 거듭하는 동안에 한 박 취해지고 만다. 이 단 마술을 경계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나는 어연미연간에 답장의 붓을 들게 되는 것이다. 나는 나의 마음이 대체 몇 갈피나 되는지 내 자신으로도 종잡을 수 없다. 한 줄기가 아니요 낙지다리처럼 열오리 스무오리, 그것이 다 거짓이 아니요 참스러운 마음이다. 사람은 그런 것일까? 답장에 답장이 오고 답장에 답장을 쓰고 나무 밑에서 편지를 읽는 때가 많았다. 그러나 편지가 없더라도 꿈이 없는 것은 아니니, 그렇기 때문에 편지가 문득 끊어져도 슬픈 것은 아니었다. 그의 객관을 보며 현실에 접하면 나는 도리어 환멸을 느낄 것을 생각한다. 고독함으로 나무 잎새는 푸르고 색전기는 밝다. 소리의 마음은 하늘의 구름과 같다. 생겼다 꺼졌다, 개었다 흐렸다 하며 한결같이 떳떳하지 못함이 그것과 흡사하다. 나는 그의 편지에 가끔 여름의 구름을 보나 슬픈 법도 없으며 마음은 돌부처처럼 침착하다. 잎새가 시들어 떨어질 때까지, 향기가 날아서 없어질 때까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두려고 생각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봄이 오면 온실이 있을 것이요, 여름이 오면 바다가 아름다워질 테니까. 그 계절을 따라 꿈도 새로워질 것이니까. 아름다운 계절들이 차례차례로 지나갔을 때 나는 다시 새로운 크리스마스 트리를 외로운 지붕 밑에 세우리라. 새로운 편지를 장식하리라. 새로운 꿈을 꾸미고 새로운 편지를 읽으리라. 생활의 겨울이 빛나리라. 이효석 작가의 수필 같은 단편소설 성수부 낭독해드렸습니다. 생활의 겨울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작품이었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